항공기 인증 전체 로드맵 오늘 설명드릴게요. 쭉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TCDS와 컨포미티 인스펙션의 아레나를 얼라인하고 TCDS 편의점 이름인가? 컨티뉴잉 에어워디네스 체계하 이니셜 에어워디네스의 파인딩 컴플라이언스 판정 기준을 크로스 펑셔널하게 싱크업하면 크로스핏? 질문 있으신 분? 나만 모르는 거 아니겠지? 흔들면 나만 바보 되는 거잖아.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똑같았습니다. TC가 뭔지, PC랑 AC가 뭐가 다른지, PMA 신청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회의실에서 고개는 끄덕이는데 속으로는 물음표가 3개쯤 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그 물음표를 하나씩 없애는 시간입니다. 끝날 때쯤엔 저 슬라이드에 있는 단어들이 전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될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뭘 가져가실 수 있냐면요. TC, PC, AC. 이 세 글자가 회의에서 들릴 때마다 그거 다 비슷한 거 아니야? 했던 분들 오늘 이후로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PMA랑 TSOA. 부품 인증인 건 아는데 뭐가 다른지 설명하라고 하면 막혔던 분들 오늘 한 줄로 정리됩니다. 합치성 검사. 품질 검사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했던 분들 오늘 끝나고 나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강의는 세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항공인증 업무 처음 시작한 신입 엔지니어, 부품이나 장비품 인증 경로 고민 중인 협력업체분들, 그리고 개발 일정에 인증 마일스톤 어떻게 얹어야 할지 모르겠는 PM분들. 이 세 분 모두 오늘 강의 하나로 전체 그림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강의 수료 후에 뭐가 달라지냐면요. 첫 번째, 용어에서 안 막힙니다. TC, STC, PC, AC, PMA, TSOA. 회의에서 이 단어들이 나와도 흐름을 잃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설계 변경 요청이 왔을 때 1차 판단이 됩니다. 이거 형식 설계 변경이야? 아니야?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개발 일정에 인증을 매핑할 수 있게 됩니다. SRR, PDR, CDR, TRR, 비행시험, 이 마일스톤들이 인증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먼저 볼게요. 총 8개 챕터입니다. 큰 그림부터 점점 좁혀가는 구조입니다. 1챕터, 항공기체계 큰 그림. 2챕터, 가망인증 개론. 3챕터, 형식증명 TC. 4챕터, 제작증명과 가망증명. 5챕터, PMA와 TSOA. 6챕터, 합치성 검사. 7챕터,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8챕터, 한미 유럽 비교와 전체 요약. 강의 끝날 때쯤엔 이 8개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보이게 됩니다. 챕터 1 시작합니다. 항공기 체계의 큰 그림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체, 민수야, 군수야?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그게 왜 다른데요? 하고 물어보면 설명하기 애매하죠. 이 챕터 끝나고 나면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기 분류, 고정이기냐, 회전이기냐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축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축은 누가 운영하느냐입니다. 민간이면 국토교통부, 군용이면 방사청이 감항당국입니다. 같은 기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축은 어떻게 나느냐입니다.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그리고 요즘 많이 들리는 파워리프트, 즉 eVTOL이 있습니다. 이 파워리프트는 고전익도 회전익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라서 FAA가 프로젝트별로 기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근법이 뭐라고 부르느냐입니다. 항공기냐, 경량 항공기냐, 초경량 비행 장치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eVTOL이 민간 파워리프트 항공기로 세 축에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감항당국이 규제하는 대상, 완성된 기체만이 아닙니다. 두 층위가 있습니다. 프로덕트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형식증명 TC의 직접 대상이 이 세 가지입니다. 아티클은 재료, 부품, 구성품, 공정, 장비품. 이건 PMA나 TSOA라는 별도 경로로 인증을 받거나 TC와 연계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체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규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항인증이 기체 한 대의 일이 아니라 이 전체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감항인증이 결국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구도가 끝까지 추적 가능한가? 그게 바로 체계공학 SE가 하는 일입니다. SE 없이 개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 분야가 따로따로 최적화됩니다. 기계 파트는 기계 파트대로, 정의 파트는 정의 파트대로 잘 만들었는데 합쳐보면 요구도를 못 만족합니다. 결국 재설계로 비용이랑 일정이 폭발합니다. S1을 적용하면 인증 요구도까지 추적 가능한 설계가 나오고 합치성 입증 데이터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한마디로 인증은 결국 S2의 산출물을 가망당국 앞에 펼쳐 보이는 과정입니다. V 모델 보시면 왼쪽이 정의고 오른쪽이 검증입니다. SRR에서 시작해서 CDR, TRR까지 내려가면서 설계 결정이 점점 구체화되고 반대편에서 컴포넌트 시험, 통합 시험, 지상 시험, 비행 시험 순으로 올라오면서 검증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높이의 좌우는 짝입니다. 정의한 만큼만 검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행 시험은 인증의 최정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TC 이후에도 Continuing Airworthiness가 이어집니다. 민수 항공기 기준으로 이 전체 과정이 통상 4년에서 6년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기술 절차는 비슷하지만 고객, 규제 기준, 인증의 종착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는 항공안전법과 14C FR, 224C S 기준을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감항 당국입니다. 핵심 가치는 경제성과 정시성입니다. 군수는 밀스탠다드, 방위사업관리 규정을 따르고 방위사업청이 감항 당국입니다. 핵심 가치는 임무 적합성과 생존성입니다. KUH-1처럼 군에서 민수로 파생되는 기체는 두 체계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해서 훨씬 복잡해집니다. 챕터 2 감항인증 개론입니다. 감항. 한자로 견딜 감, 항해할 항, 비행에 견딜 수 있는 상태. 이 단어가 오늘 챕터의 전부입니다. 감항인증은 한마디로 이 항공 제품이 비행에 견딜 수 있는 상태임을 국가가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감항 당국의 승인을 받은 항공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감항 당국의 감독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인증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의 유지입니다. 한 번 받았다고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규정 위반이나 중대 결함이 생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 받고 나서도 Continuing Airworthiness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세 개 헷갈리면 뒤에 모든 내용이 흔들립니다. TC, 형식 증명, 설계를 승인합니다. 이 항공기 형식의 도면, 시방서, 매뉴얼 전체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인증입니다. PC, 제작 증명, 생산 체계를 승인합니다. TC에서 승인된 그 설계대로 반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인증입니다. AC, 감항 증명, 개별 기체를 승인합니다. 테일 넘버 하나하나마다 발급되는 이 한 대가 지금 비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인증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 도면이 TC, 공장이 PC, 시민증이 AC입니다. 그리고 TC만 받아서는 절대 비행할 수 없습니다. PC랑 AC가 모두 따라와야 비로소 하늘에 뜰 수 있습니다. TC를 받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게 형식 설계입니다. 형식 설계는 도면 한 장이 아닙니다. 가망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세트 전체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파트 A는 도면과 시방서, 파트 B는 재료와 공정, 파트 C는 비행 정비 매뉴얼, AFM이랑 ICA입니다. 왜 매뉴얼이 형식 설계에 들어가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운용 정비 단계까지 형식 설계의 책임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형식 설계를 변경하려면 STC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면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실무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쇼 컴플라이언스는 신청자가 합니다. 나는 기준을 만족한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험, 해석, 시뮬레이션, 합치성 검사, 데이터 제출 같은 활동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바인딩 컴플라이언스는 감항 당국이 합니다. 이 자료로 충분히 입증됐다를 판정하는 겁니다. 흔한 오해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신청자가 바인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할 수 있는 건 쇼까지입니다. 보여주기는 제작사, 인정하기는 당국. 이렇게 기억하세요. 챕터 3. 형식 증명입니다. 형식 증명은 설계도의 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본 설계는 TC, 그 위의 변경은 ATC 또는 STC로 관리됩니다. TC 절차는 5단계입니다. 신청, 인증 기준 확정, 합치성 입증, 가망당국 검토 및 비행 시험, 형식 증명서 발급.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서티피케이션 베이스. 인증 기준은 신청 시점에 동결됩니다. 나중에 규정이 바뀌어도 신청 당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산출물은 TCDS, 형식 증명 데이터 시트입니다. 기체의 한계 중량, 최대 속도, MTOW, 적용 기준, 인증된 모델 리스트가 전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흔한 함정 하나, TC 받았다고 안전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TC가 보장하는 건 설계가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 뿐입니다. 운항 안전은 PC 더하기 AC 더하기 정비와 운용으로 비로소 확보됩니다. 같은 설계 변경이라도 누가 변경하느냐에 따라 인증 경로가 달라집니다. ATC는 1TC 보유자, 즉 동일 신청자가 자기 형식 설계의 기본 사양을 변경할 때 적용됩니다. 성능 개량, 중량 변경,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들입니다. 기존 TC 번호를 유지하면서 계정 버전 형태로 관리됩니다. ATC와 STC를 한 줄로 비교하면 ATC는 1TC 보유자가 기존 TC를 개정하는 것이고 STC는 제3자도 가능하며 1TC와 병렬로 별도 증명서가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TC를 받은 항공기의 형식 설계를 변경하려면 STC가 필요합니다. TC를 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엔진 교체, 항전 장비 개조, 기체 구조 변경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메이저 체인지냐 마이너 체인지냐입니다. 마이너 체인지는 TC 보유자가 자체 처리 가능한데 메이저 체인지는 반드시 STC로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STC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TC 보유자가 아닌 제3자가 STC를 보유하고 사용권을 라이선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ATC와의 핵심 차이입니다. 기체의 크기, 중량, 임무가 적용 규정을 결정합니다. 파트 23은 보통류 비행기 19,000파운드 이하, 19석 이하. 세스나 17이 같은 기체들입니다. 파트 25는 수송류 비행기, 대형 여객 화물기. 보잉 737, 에어버스 A320이 여기 해당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파트 27은 보통류 회전익, 7,000파운드 이하 헬기. 파트 29는 수송류 회전익, 수리온 KUH1이 여기 해당합니다. eVTOL 같은 파워리프트는 이 네 카테고리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FAA가 프로젝트별로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챕터 4 제작 증명과 가망 증명입니다. 설계를 통과한 다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설계대로 반복 생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한 대가 비행에 견디는 상태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PC와 AC입니다. PC는 한 대를 잘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같은 품질로 만들 수 있다는 인증입니다. PC 신청 자격은 TC 보유자, STC 보유자 또는 TC 보유자로부터 양상원을 라이선싱한 업체입니다. 설계 없이는 PC도 없습니다. PC 보유자의 품질 시스템은 14가지 요소를 전부 관리해야 합니다. 설계자료 관리, 문서 관리, 공급자 관리, 제조 공정 관리, 검사 시험, 측정 시험 장비, 비적합품 관리, 시정 조치, 내부 감사 등입니다. 기록 보관 기준도 있습니다. 일반 부품은 5년, 크리티컬 컴포넌트는 10년 이상입니다. AC는 이 한 대의 기체가 지금 비행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표준과 특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준 가망 증명은 유효한 TC가 존재하고 해당 기체가 TC, STC와 합치하고 PC에 의해 생산됐으며 컨포미티 인스펙션을 통과했을 때 발급됩니다. 국내는 1년 단위 갱신입니다. 특별 가망 증명은 표준 요건을 다 못 만족하지만 특정 목적해 운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시제기, 한정 형식, 스페셜 플라이트 퍼밋 등이 있습니다. 상업 운송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챕터 5 PMA와 TSOA입니다. 이제 부품과 장비품 단위로 내려갑니다. 이 둘을 가르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장착 적격성. 이걸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PMA와 TSOA를 가르는 핵심 기준, 장착 적격성입니다.
PMA는 설계 기반 부품 인증입니다. 개조 교체용 부품이 대상이고 어떤 기종에 장착 가능한지가 PMA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 승인과 생산 승인을 한 번에 담습니다. TSOA는 성능 표준 위반 장비품 인증입니다. 배터리, 센서, 좌석, 항전 장비 같은 표준화된 공통 장비품이 대상입니다. 단, 장착 적격성이 없습니다. 표준을 만족했다고 해서 어떤 항공기에 장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별도로 STC나 TC 연계가 필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PMA는 설계로 들어가는 길, TSOA는 표준으로 받는 면허.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로는 테스트 앤드 컴퓨테이션입니다. FAA, PMA 신청의 85% 이상이 이 경로입니다. 원본 부품 도면 없이도 자체 측정 시험 해석으로 형상, 강도, 기능의 동등성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OEM 라이선스가 필요 없어서 애프터마켓 제조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나머지는 OEM 도면으로 동일성 입증하는 아이덴티컬리티, STC 후 부품 양산하는 경로, 볼트 너트 같은 표준품 경로가 있습니다. 챕터 6 합치성 검사입니다. 합치성 검사, 단순 품질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한 그 대상이 인증할 그 형상과 같다는 보증입니다. 합치성 검사 정의부터 들어갑니다. 감항 당국이 합치성 입증에 사용된 시험기, 시제품, 시험치 공구가 신청자가 제출한 형식 설계 데이터와 합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합치성 검사는 품질 검사가 아닙니다. 품질 검사가 제품이 도면대로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거라면 합치성 검사는 인증할 그 형상이 시험 대상과 같음을 보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합치성 검사가 통과 안 되면 그동안 수행한 시험 결과의 신뢰성이 부정됩니다. 비행 시험이나 정적 시험 데이터가 인증 자료로 인정 안 되고 최악의 경우 시험을 다시 해야 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의 손실입니다. 검사 시점은 시험 직전, 비행 시험 단계별, TC 발급 직전, 형상 변경 발생 시입니다. 장비품 개발은 기체사, 장비품사, 감항당국 3자 협업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체사가 SO와 IC, D를 발주하며 요구도를 도출합니다. 장비품사가 설계와 시제를 만들고 합치성 검사를 기체사와 감항당국이 함께 진행합니다. 그 다음 장비품사가 DO160 환경시험 같은 자격시험을 수행하고 기체사가 기체 레벨 시험과 TC 인증 자료 편입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비품사가 TSOA를 자체 취득해도 TC 자료로 편입되려면 기체사 주관의 합치성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TSOA와 합치성 검사는 별도 트랙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4가지 핵심 비교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TC 대 PC 대 AC, 도면이 TC, 공장이 PC, 시민증이 AC. 두 번째, PMA 대 TSOA. PMA는 설계로 들어가는 길에 장착 적격성 있음. TSOA는 표준으로 받는 면허에 장착 적격성 없음. 세 번째, 쇼 대 파인딩. 보여주기는 신청자, 인정하기는 감항당국. 신청자는 파인딩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니셜 대 컨티뉴잉 에어워디니스. 이니셜은 인증서 발급 시점, 컨티뉴잉은 운용 중 안전 상태 유지. 인증은 끝이 아니라 상태의 시작입니다. 새 감항 당국의 큰 틀은 같습니다. 다만 근거 법령, 명칭, 위임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은 항공안전법과 KAS, 국토교통부가 감항 당국입니다. FAA는 14C FR 파트 21부터 29. 이하사는 EU 규정 748-2012와 C, S 시리즈 EU 27개의 회원국 공통 운영입니다. 부품, 장비품 승인 이름도 다릅니다. 한국은 KPMA, KTSOA, FAA는 PMA, TSOA, 이하사는 EPA, ETSOA입니다. 미국 유럽 당국 간, 미국 한국 당국 간 같은 바사 협정을 통해 상호 인정이 가능하지만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스테이지 1 설계, TC, STC, 형식 설계, 쇼와 파인딩, TC, DS. 스테이지 2 생산, PC, PMA,
TSOA 품질 시스템 14요소, 스테이지 3 운용, AC 표준과 특별 AC 정기 가망성 검사, 스테이지 4 지속 가망, IC, A, AD, SB, 파트 M, 케모. 한 줄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설계가 옳다, 생산 능력이 있다, 이 기체가 안전하다, 그 상태가 평생 유지된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1차 자료를 먼저 보십시오. 국내는 키아스트 항공기 인증 사이트, 항공안전법 법령 페이지, 국토교통부 항공기 기술 기준 KAS, 해외는 FAA 가망 인증 페이지, 이아사 인증 절차 페이지, 파워리프트 최신 정보는 FAA 에어 택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망 인증 개론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흐름 TC부터 컨티뉴잉 에어워디니스까지 실무에서 만나는 모든 인증 상황의 기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